Yep. 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저기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울 내용은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크게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대수, 아니야, 공통수학 1과 공수 2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대수, 미적분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제곱근과 실수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어떤 체계, 뭐의 어떤 챕터냐면 뭐죠? 이거 수의 확장이라는 수의 구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유리수에서부터 시작되는. 유리수에서 시작돼서 정수 이런 것들 배우고 그 다음에 순환소수, 무한소수 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제곱근과 실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공통수학 1 과정에서 이제 복소수라는 개념 하나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수체계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산은 언제나 항상 유리수 연산이나 순환소수 뭘 하든 연산을 하든 그 규칙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이거 식의 계산이죠.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식의 계산. 그러면 그건 1학년 1학기 때 뭘로 배웠던? 문자와 식으로 배웠던. 문자와 식으로 배워서 식의 계산을 배워서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과정을 안 하면 요 과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게 인수분해를 한 번 더 배워요. 공통수학 1 과정에서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라고 해서 그 곱셈공식 단원 하나 소단원으로 곱셈공식 소단원 하나 인수분해 소단원 하나 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것들은 이제 3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이제 공수2 대수 미적에서 넘어갔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쓰이는 일종의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87에 80. 잘. 왜? 네? 56. 네. 나도 잘못 들은 걸로 생각할게요. 자, 부구단이라고 하는 사칙연산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얘기해봐 라고 하면 원리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그 결과값에 대해서 외워놨죠. 마찬가지로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또한 그러니까 원리를 생략하고 결과값을 얘기할 수 있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왜? 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의 준비 과정이 있어야 이 다음에서 이 공수 1 이후에 사칙 연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당연히 1차 방정식이겠죠. 따지자면 1차 방정식과 식의 계산과 이제 곱셈공식 요 정도를 합쳐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약간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은 개념이 달라요. 그럼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는 배워서 어디다 쓰냐? 네, 공수 1에서 제가 2차 방정식 다시 한번 배운다고 했고요. 그걸 배운 것들도 여기 아까 그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배웠던 거 합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들 똑같이 진행할 때 2차 방정식의 성질들 쓸 거고요. 그럼 그 과정들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도 식을 계산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너네들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게 이 정도죠. 이게 수능 범위죠. 여기에 플러스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게 수능 범위죠. 근데
그럼 공수1, 공수2는 시험 범위에 해당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초등학교 것도 니네 학교 그럼 시험에 안 나와요. 마치 공수1, 공수2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풀이를 위한 초등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가야겠죠?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디서 나와요? 당연히 1차 함수에서 시작되죠? 1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여기 지나가서 똑같이 한 번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아마 지금부터 고등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다 보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위에서부터 계속 끌고 내려와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지 중학교 과정에선 여기까지만 알면 되지만 사실 얘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야. 요 정도로 해서 3학년 1학기 과정에 최대한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타임 애들, 그러니까 뒷타임 애들이랑 너네들이랑 차이점 뭐 하라고? 시간적인 차이를 둘 수 있게 시간이 있는 만큼 더 알차고 그만큼 설렁설렁이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내용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해서 지금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따로 배우시는데요. 사실 해보셔서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는 하나예요. 사실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는 하나예요. 맞아요? 이걸 네 라고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자, 해서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지금 배우는 이 과정 그대로 제곱근과 실수 대신에 복소수라는 걸로 바꾼다면 그 복소수와 곱셈공식 인수분해,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그리고 복소수,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전범위가 여기 공수1에 있는 중간고사 범위예요. 단원명도 똑같아요.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해서 1단원이 그러니까 다항식의 사칙연산. 근데 그 사칙연산이라고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럼 덧셈, 뺄셈, 곱셈이 이제 곱셈 공식으로 포함이 되고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인수분해 공식 말고 이제 전체적인 덩어리 나눗셈을 하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 배우는 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항등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지, 나머지 정리가 뭔지를 배우고 나서 3단원이 인수분해. 소단원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요렇게 3개 합쳐서 시계계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 시작이 이렇게 소단원 1단원. 이게 소단원으로 따지면 4단원이 복소수. 제곱근은 실수의 확장이에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단원명이에요. 소단원명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게 소단원명이에요. 요렇게 요기까지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그럼 기말고사 범위는 뭔데요? 여러 가지 방정식.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부정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공통근 등등등등을 하는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니? 짜자잔, 이제 1차 부등식을 다시 정의한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 배우고 2차 부등식 배운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까지 배워요. 이게 부등식과 관련한 토탈 내용. 끝이 아니야. 거기에 순열, 그리고 조합, 그리고 행렬까지가 너네 기말고사 범위. 공수2에서는 뭐 배우나요? 네, 좌표 평면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 정말 평면 좌표가 뭔지, 내분점에 대해서 배울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몇 대 몇으로 가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넓이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길이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고요. 2단원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저기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를 여기에서 공수2에서 다시 심화 과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3학년 2학기 때 원과 관련해서 한 번을 더 배울 거거든요. 그거를 좌표 평면에서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이제 뭐 하냐면은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고,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평행이동. 우리 배웠죠? Y축 대에서. 네, 근데 이제 X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점 대칭, 선 대칭도 배워요. 까지 해서 네, 공수2 대단원 하나. 평면 좌표와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 대단원 함수. 선생님 2차 함수 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대단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2차 함수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함수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뭔지 다시 배우고, 합성함수가 뭔지, 역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다항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에 대해서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배우는 게 함수에 대한 큰 카테고리 내용. 이게 다다. 이거 두 개밖에 없다. 나머지 다 앞으로 넘어와서. 별거 없다. 그러면은 이제 대수에서 하는 건 무엇이냐? 그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지수 법칙과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다가 지수의 실수를 끼얹어요. 실수가 자꾸 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의 파이 제곱. 아니 뭐 파이의 파이 제곱.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게 된다고요? 네.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를 이제 거꾸로 간다라고 해서 이제 뭐 역함수라는 걸 공수2에서 배우면 그걸 합쳐서 이제 여기서 로그라는 걸 배우고,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이제 삼각비라는 걸 배우는데 그걸 합쳐서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열과 관련돼서 배워요. 다 함수예요. 이건 다 함수예요. 미적분 1단원에 대한 내용, 네, 함수의 극한. 단원부터 함수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단원, 함수의 미분. 또 함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3단원, 대단원 이름이 함수의 적분. 네, 함수예요, 함수. 선생님, 전 함수가 진짜 싫은데요. 안녕. 제가 여기 이번에 어플 뭐 하나 깔아서 봤더니, 저기 뭐 수택고등학교인가 구리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이 50%대? 60%대? 요러더만? 그럼 나머지 40%는 대학교도 안 간다는 거 아니야? 안 가도 되지 뭐. 안녕. 그래서 나는 3학년 1학기, 결론적으로 3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한 거를 기반으로 공수1을 채워야 하고, 공수1이 채워져야지만 공수2, 그리고 공수1, 2가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지만 수능을 볼 수 있는 준비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공수1까지 공부하게 되면 전체 토탈량이 어느 정도를 공부하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까지 공부하면 딱 20% 끊는다고 봅니다. 그럼 그 전은요, 준비 과정이에요. 선생님, 근데 전 지금부터 힘든데 어떡하나요? 지금 둘 중에 하나죠, 뭐. 그냥 편하게 사시든가 극복하시던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양에 대해서 지금부터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려드리지만, 그 목적지는 당연히 지금 까마득하게 높아서 보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왕 좌됐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가 아니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지금 내가 한번 하더라도 얼마 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흡수해서 다음 과정을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자극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한 시작 부분이고요. 이 단어는 제곱근의 뜻과 성질이라는 단원입니다. 뭐 사실 실수와 제곱근일 거예요. 아마 대단원으로 따진다면 제곱근과 실수? 라는 단원 안에 있는 대단원 첫 번째, 제곱근의 뜻과 성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제곱이 뭐예요? 제곱이 뭐예요? 그냥 뭔가를 제곱한다 인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제곱근은 뭘까요? 제가 영어를 잘 못 써서 사각형이 영어로 뭐냐? 그거 정사각형이고, 그러니까 그 정사각형의 영어로 그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 Q, U, A, R, E? 맞아? 스쿠어야? 이게 맞아? 나 왜 아닌 것처럼 생겼냐? 그래? 영어로 제곱이라고 하는 걸 보통 스퀘어라고 하고요.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정육면체가 영어로 뭐지? 큐브인가? 큐브인가? 뭐 어쨌든 세제곱이라고 하는 큐브인가? 몰라 어쨌든 그런 걸 쓰는데 어쨌든 스퀘어고요. 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루트예요. 예, 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뿌리근이고요. 제가 이걸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네, 한자예요. 네. 뿌리 근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뿌리는 영어로 루트라고 하고요. 실제로 영어랑 한글이랑 그러니까 영어나 한자나 뜻이 다 같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뿌리라는 거. 제곱을 하기 전에 뿌리요. 무슨 말이야? 정말 단순하게 그런 거. 이거였대? 1이, 그러니까 4라고 하는 애는 뭘 제곱한 거야? 2밖에 없어? 마이너스 2도 있지. 그지? 그래. 그러면 4라는 애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라고 해서 거꾸로 가는 거. 4가 되기 이전, 즉 제곱하기 이전 상태를 x는 얼마? 2. 아니면 마이너스 2라고 해서 4가 되기 이전, 제곱을 하기 이전 상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제곱근입니다. 제곱근이라는 게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한다고요. 즉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어떤 애를 제곱했을 때 A가 돼요 라고 하면 이게 바로 X라고 하는 애는 A의 제곱근이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수책에는 뭐가 있지? 부호로만 따져봐. 뭐뭐뭐 세 개 있어. 부호로만 따졌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세 개 있어. 뭐뭐뭐 음수, 양수, 영. 그지? 그럼 음수 제곱해봐 뭐 돼? 양수 제곱해봐 뭐 돼? 양수 0 제곱해봐 뭐 돼? 0. 그럼 A라고 하는 애는 어떤 제곱하여 A가 된다라고 하는 애는 A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그지?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제곱근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진짜 없어? 나 왜 이렇게 특정인들을 보고 자꾸 물어보잖아. 있다 없다? 아직 없다, 그지? 그지? 아직 없다. 선생님 무섭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아이 참 이게 아이 참 그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부분 이런 게 있어요. 네. 나중에 다시 나랑 얘기할 일이 생기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 작다. 그럼 그 이거부터 먼저 하자. 나 이거 3학년 1학기도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헷갈리네. 제곱근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알았어. X라고 하는 애가 2 또는 마이너스 2야. 근데 그게 아니라 4라고 하는 애에다가 뭔가 표시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루트의 앞글자를 따서 옛날 옛적 1970년대에서 80년대쯤까지는 이 앞글자를 따서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4의 제곱근이다 라고 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되게 헷갈리게 생겨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이 제곱근을 구하고 싶은 그 값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좀 더 연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 자체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 아이를 제곱근 또는 근호라고 해요. 호라는 게 기호 호자라서 그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다. 그래서 근호라고 하고요. 읽을 때는 보통 얘도 또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쓸 때는요, 불편하게 그냥 제곱근 4, 제곱근 5, 뭐 제곱근 8, 9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루트 9, 루트 4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겨요. 자, 여기서 여러분 위에 나온 제곱근과 아래 나온 제곱근은 같은 제곱근이게 다른 제곱근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왠지 다른 것 같다. 어떤 의미로? 여기 있는 이 제곱근은 뭔 제곱근이고 여기 있는 제곱근은 뭔 제곱근이게? 기호랑 의미에 가까워요. 좋은 표현이에요. 위에 나오는 제곱근이라는 것은 성질 또는 의미를 말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자체, 얘를 제곱근이라고 본다면 아래에서 말하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호를 말하는 애가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근 3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3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의미가 달라져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씩 볼게요. 봐봐. 야,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제곱근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A의 제곱근은 뭐가 있다? 2개가 있어요. 왜 2개지? 아까 거기 얘기했잖아. 4의 제곱근이 뭐라고? 2하고 마이너스 2.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수.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가 있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제곱근이라고 하는 애는 뭘 제곱하면 0이 돼? 뭘 2번 곱하면 0이 돼? 예, 0이요. 그럼 얘는 2개야, 1개야? 1개요. 자, 그러면 마지막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니들이 알고 있는 숫자 범위 내에서 어떤 애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게 하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없다. 0이라고 하는 애가 빵개가 아니라 몇 개? 이거 1개예요. 그죠? 얘는 2개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0의 제곱근은 0 하나 있어요. 없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 예를 들어 4의 제곱근을 구해보려고 해. 4라고 하는 숫자는 0보다 어때? 커. 그러니까 어떻게 써? 두 개를 쓸 거야. 어떻게 쓴다고? 저렇게. 저렇게가 뭔데? 루트를 먼저 쓰고 그 안에 4를 적었고 그 다음 마이너스를 쓴 다음에 루트 4를 쓰고 예요. 저 부호가 가끔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루트 안에는 절대 고등학교가 넘어가고 하더라도 절대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 아는 게 조금 다른데요.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음수가 아니라 들어가 있으면 안 돼서 밖으로 꺼낸 거예요. 루트 안에는 절대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얘는 플러스 기호, 양수니까 플러스 기호가 생략됐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고 써주냐면 제곱근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뭐라고 표현한다? 뿔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두 개의 숫자를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른 두 숫자를 이런 식으로 복부호, 부호를 두 개를 붙여놨다라고 해서 복수 부호를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숫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 아니에요. 두 개예요. 그죠?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쓴다고? 뿔마 루트 4라고 쓴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니들이 알고 있는 숫자들 중에서 자, 4의 제곱근. 어떤 애를 제곱하면 4가 되는 거 알아. 오케이. 그러면 뭐 2.25 또 1.5의 제곱이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2의 제곱근은 뭐야? 뭐라고? 4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2인 거 알았어. 오케이. 마이너스 루트 4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뿔만 2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이거 둘 다 같은 거야. 오케이. 근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2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분명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할 거야.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뭐 뿔만 루트 2라고 표현하겠지? 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저 루트를 없애고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얼마일까? 얘기해봐요. 응? 아이,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언제? 종교시대, 종교시대 한 1200년대, 1400년대 전후까지, 될 때까지 신학이라고 하는 애가 지구에 그러니까 유럽 전역을 뒤덮고 있을 당시에 결국에 지금 현재 과학이랑 현재 인류의 역사는 유럽이 기준이잖아요. 빌어먹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주축이 아니니까. 그 주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옛날에 1400년도까지는 신학이 지배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 쪽에 우리 인류의 발전을 1000년 동안 막았다라고 할 정도로 참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죠. 신이라고 하는 거를 믿을 때 제일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신은 완벽하다. 신은 진짜 정말 진짜 영원 불변하며 그다음에 흠이 하나도 없이 모두 완벽하며 그 완벽한 그 존재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우월하고 신의 모습을 딴 자기의 모습을 딴 자식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완벽하고 완전하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거면 장애인은 왜 생기며 기형은 왜 생기고 그러면은 같은 생명이면 동물, 식물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이며 뭐 그런 것지만 그걸 신경을 자체를 안 썼습니다. 신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간으로 한정지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요 음수를요 숫자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음수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거는 사실 기원 전이거든요. 아라비아 숫자가 나온 게 이제 그 기원 전 한 4세기, 5세기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들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치연산, 곱셈, 뺄셈 이런 게 나오면서 0이라는 것도 개념이 잡혔고 음수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근데 신학이 발달하면서 음수가 숫자에서 탈락했습니다. 왜? 부족하다. 신이 만든 세상에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1400년, 저기 페르마 시대 때까지도 1400년, 1500년 때까지도 음수는 숫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수라는 개념 자체도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수에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무한소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 완벽하면 딱 떨어져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이 가지고 별짓을 다 한 거죠. 옛날엔 심지어 니네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업적을, 수학적인 업적을 마련한 사람. 첫 번째 누구?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뭐 했으니까? 좌표평면 만들었으니까. 니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첫 번째 데카르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전부터 아름아름 쓰이고 있었던 미지수나 지수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틀을 잡기 시작한 게 데카르트 전후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네들이 싫어하는 거 두 번째로 해서 그 수학적이나 과학적으로는 정말 인생에 이렇게 정말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됐지만 그로 인해서 너네들이 획기적인 난이도를 배우게 된 난이도를 올려주게 된 사람 두 번째는 누구? 뉴턴. 뉴턴이 뭘 만들었죠? 미분적분이에요. 미분적분이에요. 미분적분에 대한 개념을 찾아내고 그걸 확립시킨 게 뉴턴이에요. 뉴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주율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사각형. 큰 사각형 안에 그 원 안에 원 밖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둘레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둘레 차이 이쯤 오각형 이쯤 십각형 백각형 오백각형을 하고 있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뚝 누가? 뉴턴이 한 3줄 4줄 만에 뚝딱 몇 시간에서 하던 거를 그거를 막 몇십짜리 몇백짜리를 찾아놓게 해서 그래서 얘는 절대로 숫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한 게 뉴턴이에요. 재밌지 않아? 어쨌든 그래서 이것만 하고 싶게요. 자, 2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제 뭐가 되냐면 1.4를 제곱하게 되면 1.96이고요. 1.5를 1.41을 제곱하면 1.99 98 워식인가 뭐 이렇게 나오고요. 1.42를 제곱하게 되면은 2.0 어쩌고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사이수를 찾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 결국엔 2라고 하는 근사값은 1.414라고 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무한소수가 됐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수나 분수로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 멈추는 거죠. 새로운 수책에 대해서 배운 거죠. 루트를 이용해서요. 요거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헛소리와 함께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끊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책에서부터 한번 좀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 펴주시고요. 제곱근의 뜻부터 여기 있는 요거들 한번 내 책에 있는 내용들과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죠. 제곱근의 뜻이 뭐라고요? 어떤 수를 제곱하여 의미 아닌 수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즉 x제곱은 a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다.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뭘 이용해서? 근호를 이용해서 x는 뿔마 루트 a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 두 개. 무슨 제곱근? 양의 부호를 띠는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요. 음의 부호를 띠는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를 합쳐서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제곱근은 기호,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이곳을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뭐라고요? 제곱근이라고 하는 애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이기도 하지만 표현적으로 따졌을 때 그 기호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과 제곱근 a와는 차이가 생긴다. 제곱근 a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이 제곱근의 뜻은 뭐라고요? 기호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제곱근은 성질이에요. 뒤에 오면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곱근 a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루트 a라고 쓰지만 a의 제곱근이다.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 뿔마 a, 루트 a다 라고 두 개를 다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선생님 기억하기 힘든데요. 일단 의미로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제곱근은 뭐가 있다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러면 뒤에 숫자 뒤에 오는 제곱근에서는 여기에 양의 뒤에 올 때, 앞에 올 때는 이제 양의 제곱근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단순화해서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왜 그런지까지 좀 알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렉처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도 있다. 어떤 수의 제곱, 4라는 애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근호를 떼고 나타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 형태, 제곱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근호를 생략할 수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이그젬플 밑에 있는 거 1-1번 9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9의 제곱근 뒤에 몇 개? 두 개. 얼마? 뿔마 루트 9 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뿔마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죠? 다음 2번에 제곱근 9라고 되어 있는 건 뭐라고 쓴다고? 네, 루트 9라고 쓰거나 하나만 3이라고 써준다. 그 다음 9의 양의 제곱근 양의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얘도 루트 9 또는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9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9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루트 마이너스 9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1-2번 어떤 수를 제곱하면 다음 숫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1번 뭘 제곱하면 1이 되죠? 틀렸죠? 얼마 1이죠? 니네 진짜 부호 마치 부호를 떼고 생각하시는 거는
뭐로 봐야 되냐? 여러분들로 치면은 어떻게 뭐 한쪽 떼고 보시는 거랑 같은 느낌이거든요, 거의. 좀 전체적으로는 부호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2번 마이너스 100의 제곱근 없다. 없다죠. 음수를 제곱해서 나오는 수는 없다입니다. 3번 25분의 16의 제곱근 뭘 제곱하면? 풀마 5분의 4가 되겠죠. 4번 0.36 뿔마 한 번만 더 틀리면 손등에다 문신 새겨준다. 뿔마 내가 배겨버린다. 뿔마 0.6 선생님 소수 계산하는 거 좀 힘든데요. 분수로 쓰세요. 분수가 제곱수 더 보기 쉽습니다. 자릿수가 더 안 헷갈려요. 다음 5번은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계산부터 하세요. 마이너스 6의 제곱으로 보는 게 아니라 36으로 봐서요. 36의 제곱근이니까 뿔마 6이 맞아요. 계산을 항상 하고 생각하세요. 이것째로 요 숫자에만 매몰돼가지고 뿔마 루트 6? 이라고 보지 마세요. 아니면 마이너스 6의 제곱근 없다 그랬는데 선생님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음 그럼 6번은요. 그치 뿔마 9가 되겠죠. 뿔마 9가 되겠죠. 다음 1-3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루트를 써서 나타내세요. 1번 그냥 간단합니다. 제곱근이니까 뭐라 쓰면 돼요? 그냥 뿔마 루트 12. 2번 뿔마 루트 5분의 3. 그 다음에 3번은요? 뿔마 루트 0.4. 예. 사실 저 복부호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요. 나중엔 되게 자연스럽게 쓰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넘어갈게요. 예제 1번. 예제 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마이너스 6은 36의 음의 제곱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번이 맞네요. 2번 그럼 왜 틀렸는지 보자. 256의 제곱근은 16분이다. 음의 제곱근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6도 있습니다. 양수 이외의 숫자는 제곱근이 없다. 누가 있다고? 0은 한 개예요. 그죠? 0이 있어요. 4번에 마이너스 7의 제곱은 뿔마 7의 제곱근이다. 거꾸로죠. 49의 제곱근이 뿔마 7이다. 가 맞는 말이고요. 5번은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부호 표시는 이미 했어. 이미 했어. 그런데 다시 얘를 바꾸는데 뿔마 2다라고 하면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이미 양수야. 그럼 뒤에 나오는 애도 뭐여야 돼? 이미 양수여야 돼. 그래서 부호 없애줘야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귀찮아. 짠! 어디까지 지워야 되고 어디까지 안 지워야 되지? 마음 같아서 다 지우고 싶은데. 일단 남겨놔 볼게.
지금 제가 뭘 걱정하냐면요. 숫자가 너무 적을까봐를 걱정하고 있어요. 예. 예? 진짜로. 오십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용을 쓰고 기를 쓰고 쥐어 짜다고 온몸 비틀기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프린트 추가로 나가지 않는 이상 오늘 저 B1에 대한 숙제는 50문제가 넘어갈 수가 없네요. 안타깝다. 아쉬워요. 그치? 대꾸도 하네. 자, 제곱근의 성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 일단 제곱근의 뜻을 배웠으니까 여기가 이제 뜻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자.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 했던 얘기 하나만 기억해 봐요. 자,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루트 A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A의 제곱근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라고? 얘를 제곱하면 A가 된다는 뜻이죠? 뭐라고? 얘를 제곱하면 A가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양의 제곱근의 의미라면 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될 것이고 음의 제곱근이 될 것이고 이 음의 제곱근도 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루트의 A제곱 어떤 애 지금 여기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루트 안에 어떤 제곱수가 들어가 있다면 루트를 생략해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면 사라진다라고만 생각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요렇게 한 가지 잡고 갈 수 있겠네요. 1차적으로는 피곤하지? 나도 힘낼게. 아! 자, 가봐요. 네, 계속 힘낼게. 화이팅! 자, 하자. 자, 마이너스 나 힘들어. 자,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뭐야? 결국엔 항상 뭐부터? 계산부터. 계산 먼저 해놓으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수는 음수야, 양수야? 양수야. 양수니까 뭐로? 얘는 A 제곱이랑 똑같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A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제는 이거야. 니네들이 생각했을 때, 자,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면은 사라져요. 라고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A가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절대값으로 나와요. 봐봐. 지금도 계산해보면 그렇잖아. 음수를 제곱해서 양수가 됐어. 그 양수의 제곱근 씌웠어? 반으로, 그 루트를, 뭐라 해야 돼? 제곱근을 찾았어. 양수잖아. 그지?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잖아. 그지? 그지? 그럼 얘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절대값 A가 돼요. 그러니까 A예요. 맞지 않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라고? 루트랑 제곱이랑 뿅뿅 만나면 뭐로 바뀐다고? 절대값으로 바뀐다고. 그럼 좀 더 계산을 생각하기가 쉬울까? 그럼 이건 어때? 야,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뿅뿅 만나면 뭐가 된다고? 절대값이 된다고. 근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가 돼. 맞아, 틀려? 맞죠? 문제 있어,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봐요. 그냥 봐요. 만약에
만약에. 그럼 이거랑 루트 A를 제곱하는 거랑 루트 A의 제곱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왜 다를까?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 하면은 봐야 돼. 이유가 뭐지?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이미 암묵적으로 뭐야? 루트 안에 있는 A가 뭐라는 뜻이야? 루트 안에 숫자는 절대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 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암묵적으로 뭐라는 뜻이야? 양수라는 뜻이죠. 아,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로 나오는 게 맞죠. 이건 맞아요. 얘는 맞아. 근데 이건 맞아? 몰라. 왜?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라고? 루트 A를 제곱하는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뭐로 바뀐다고? 뭐로 생각하라고? 그래! 내가 방금 전에 여기 절대값이라고 썼다 지웠잖아! 썼다 지우면서 머리 쓰고도 지우면 어떡해! 제가 혹시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강남구청에서 가르쳤던 그 아이? 최고점 32점 나왔다고 이렇게 선생님 저 태어나서 역대급으로 이런 점수 처음 받아봐요 하면서 좋아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뭐 했다고? 지우고 물어보면 대답 못했다고. 니네 그 급이야? 그러면 공부 포기해야 되는 게 맞아. 공부 포기할 거야? 아, 가세요라. 아니잖아! 자, 봐봐. 뭐 어떻게 표현하라고? 무조건 절대값으로 표현하라고요.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거는 밖으로 나올 때 반드시 어떻게 나와요? 절대값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절대값의 정의는 언제 배우나요? 절대값의 정의는 유리수에서 배웁니다. 1학년 1학기 과정이요. 어떤 의미로 배울까요? 0부터 좀 더 그럴싸하게 0을 다른 말로 되게 그럴싸한 말 하나 있는데 0을 무슨 점이라고 부르지 않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라고 하는 값은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마이너스 3cm. 그건 어디야? 뭐 블랙홀이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뭐로 나와? A로 나와.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뭐로 나와야, 뭐로 바꿔줘야 돼?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죠. 마이너스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마이너스의 부호의 뜻은 뭐야? 음수야? 그럼 얜 음수야? 얜 음수야? 마이너스라는 거의 부호의 의미, 마이너스라는 거의 의미라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나쁘지 않아. 또 다른 의견은 뭐가 있을까? 내가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제가 지금 계속 얼굴 눈만 마주치면서 눈치를 주고 있는데 이름 자기가 설마 자기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유찬아. 네. 유찬아, 너의 의견은 어떠니?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는 뭐라고, 마이너스라는 거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니? 음수요. 너도 음수야. 상우야.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 이게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는 음수가 맞는데 이게 아니, 그거 말고요. 하나 더 있는데. 부호가 바뀌는 좀만 더 그럴싸하게. 부호를 되게 좋은데 식에서로 생각하면은 원점 대칭이라고 하긴 조금 미묘한 것 같아. 부호를 뒤집어요.
부호를 뒤집어 준다는 뜻이에요. 부호를 반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되는, 반대의 뜻입니다. 반대의 뜻이면 반대의 뜻. 즉 한마디로 플러스 3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 3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 3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3의 반대 방향이라서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의 개념이 뭐라고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라고요. 지금 얘는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런데 앞에 부호를 어떻게 바꿨어? 반대로 바꿨어. 그럼 마이너스 A라는 애는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A가 양수인 거야. 마이너스 A가 양수인 거야. 마이너스 A가 양수인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 부호를 항상 세트로 가져가야 되고 마이너스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뭐라고? 그 덩어리째로 부호를 뒤집어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음수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짠! 그냥 절대값을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이 좀 더 편합니다. 자, 2-1번에 1번 얼마? 쭉 써볼까? 이그젬플 2-1번에 제곱하면 2죠? 뿔마이도 아니고 그냥 2죠? 그죠? 누가 뿔마이라고 썼니? 설마? 아니지? 2번은요? 3이고요. 3번은요? 8이고요. 4번은요? 0.5. 5번은 1.1. 6번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마이너스는 제곱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그럼 2번에 2-2번은요? 2-2번에 1번? 8. 2번은 6. 3번은 마이너스 7. 4번은 1.7. 5번이 마이너스 4분의 5. 6번은 마이너스 5. 좋아요. 자, 그러면 이그젬플 2-3번에 x제곱이라고 하는 애의 루트가 붙어있네. 위에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라고 써주면 되죠. 아래에 있는 경우는 뭐라고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x, 부호 반대로 바꿔줘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도 뭐야? 절대값 x-3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절대값 x-3이라는 값이 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어떻게 나와? 그냥 x-3이라는 값, 이 덩어리 전체가 양수가 될 거야. 하지만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 안의 부호가 뭐가 돼? 음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꿔야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번에 바꾸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웬만해서는 이런 것도 단계 거쳐가는 거 나쁘지 않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아직 괜찮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 연산은 들어가야 이제 계산이 헷갈리든 말든 하지. 자, 2-1번. A가 0보다 클 때 답은 딱 보인다. 5번. 그죠? 5번은 뭐라고 써줘야 돼요? 예. 그 밖에 부호가 없잖아? 제곱 밖에 부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아니라 A로 나와야 되죠. 그럼 2-2번이요. 예제 2-2번. 예제 2-2번. 예제 2-2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예제 2-2번. 지금 0부터 1 사이의 x라고 했을 때 0부터 1 사이의 x라고 했을 때 지금 일단 요 식을 뭐로 바꿔줄까? 바꿔줄까라고 물어봤으니까 뭐 하면 돼? 일단 절대값 쓰고 고민해. 이 안에 있는 값은 양수라고 음수라고?
음수죠. 안에 있는 값은 음수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음수죠. 그러면 얘는 부호 반대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1-x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죠. 그러면 어떻게?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죠. 전개하면 0입니다. 자, 2-3번. 그럼 루트 40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야, 루트 40x라는 애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 안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될 때 제곱근을 생략할 수 있다? 제곱수. 자, 제곱수가 됐을 때, 제곱수가 됐을 때에 루트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저 40이라는 거에다 뭘 더 곱해주면 제곱수라고 할 수 있을까? 제곱수의 성질. 지수가 모두 짝수. 그리고 니네 제곱수라고 안 할걸? 니네 제곱인수라고 배울걸? 초등학교, 이게 1호 계정부터, 2015 계정부터 그 2009년 계정까지는 제곱수라고 불렸었는데, 교과서상에 있는 표현상으로 2015 계정부터 제곱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곱인수라고 바꿨대요. 뭔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곱인수가 되는 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안에 있는 애를 소인수 분해하여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냈을 때 반드시 모든 지수가 짝수여야 돼요. 그러면 40x라고 하는 애는 루트로 바꿨을 때 얼마?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의 x예요. 자, 그럼 여기서 x가 어떤 숫자들을 채워주게 된다면 얘는 루트를 생략할 수 있어요? 2랑 5를 하나씩 채워주면 되죠. 2랑 5를 하나씩 채워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x라고 하는 값이 2랑 5에다가 뭔가의 제곱수가 되면,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5, 10도 돼요. 2 곱하기 5 곱하기 1의 제곱, 2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5 곱하기 4의 제곱들이 들어가면 어쨌든 루트가 다 생략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가장 작은 자연수 얼마? 10. 이런 개념입니다. 자, 지금 유제 6개인가요? 앞에 있는 것까지 해서 8개? 뭐 금방일 것 같으니 그것만 일단 후딱 한번 채워주시겠어요? 한 2주에 한 번씩은 저 지우개 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왜? 다 했어? 다 했으면 숙제하고 있어. 저 B1 교재 꺼내서 숙제하고 있어. 얘는 끔이지 뭐. 숙제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요, 23번까지만 할 거예요. 문제 진짜 적죠. 앞뒤로 다시 1번 다시 2번 문제 합쳐봤자 46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수준에서 46문제니까 니네 하고 쉴 수 있겠지? 그치? 저기 표준 23번이요. 24번부터 다음 단원이고요. 더 안 나가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가고. 응? 간만에 밝은 표정 본다. 아이, 야, 너한테 숙제 많이 내줬던 건 시험 기간이라 그랬어. 나 원래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숙제 내주는 게 맞긴 하지만 그건 좀 많이 내주긴 했지.
평소에 숙제를 내가 적게 내주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 학원에서 내가 숙제를 제일 평균적으로 내지 않아? 아닌가? 저 김씨보다는 내가 많이 냈던 것 같고, 많이 내는 것 같고, 저기 주씨보다는 내가 좀 적게 냈던 것 같은데. 니네는 주씨를 모르지? 니네 다 김 선생님한테서 왔지? 넌 주 선생님한테서 왔냐? 주 선생님보다는 내가 그래도 적지 않아, 숙제? 그지? 봐봐. 있어. 이 23번까지는. 진짜 적지. 나 진짜 힘 뺐다, 오늘. 이것도 대충 해보면 가만 안 냅둬 웃겨. 빠르게보단 정확하고 꼼꼼하게. 왜? 라는 생각하면서 조금만 되새겨요. 니네들이 할 줄 아는 거는 아는데, 너네들이 이미 배운 거 알고 할 줄 아는 상태인 거 아는데, 그러니까 더 조심해서. 심지어 여기 다 배웠던데, 여기 계산. 오히려 그 뒤에서 써먹는 거, 곱셈 공식 인수분해는 그래도 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앞부분에 여기, 그죠? 꼼꼼히. 너도 빠른 거보다 정확하게, 빠른 건 나중에, 천천히 차분하게, 왜,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A가 149가 아니라 10-A라는 애가 149가 돼야 되죠. 계산 잘못한 거야. 5로 나눠봐. 왜요? 응. 이에 3의 세제곱 곱하기 5잖아. 15 곱하기 9거든, 그거. 자,
자, 여러분 해서 저기 문제되는 거 있으셨나요? 크게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참고로 채점은 교재 제일 뒤에 해설 붙어 있습니다. 그 개념 한 통 교재는 제일 뒤에 보시면 답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채점이 가능합니다. 그거 뜯어가면 책이 작살나서, 그리고 저는 원래 답지 안 가져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곱근을, 그러니까 제곱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것까지 좀 얘기를 할게요. 대소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소비교,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총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째 과정은 정석에만 설명을 하고요. 정석 수상에서만 설명을 하는 편이고, 나머지는 요새 시중교재에서도 설명을 잘 안 하고 생략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쓱 하고 넘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크게 비교하는 건 그래서 몇 가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를 이용하냐면 차를 이용한 비교입니다. 차를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뺍니다. A라고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면 얘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뜻이고요. 그죠? 만약에 A-B라는 값이 0이면 둘 사이가 서로 같은 거라는 거고, A에서 B를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뜻이 돼요. 얘는 이런 보기는 지울게요. 별거 아니니까. 그럼 2번째는 제곱의 차를 이용합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봐봐. 얘들아 봐봐. 한번 봐보자. 자, 여기 이렇게 잡아 있는 거에서 이만큼의 하나를 확인할게요. 여기 하나 더, 요렇게. 내가 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요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요 넓이,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넓이가 어떻게 되죠? A의 제곱이죠. 누구? B의 제곱이죠. 애초에 A랑 B랑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러니까 넓이도 누가 더 커요? A 제곱이 더 크죠.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넓이가 A가 되고 넓이가 B가 되려면 한 변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루트 A가 되겠죠. 여기 다른 한 변의 길이도 뭐가 돼요? 루트 B가 되겠죠. 넓이로 따졌을 때 누가 더 커요? A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로 봤을 때도 누가 더 커요? 루트 A가 더 커요.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비교합니다. 그걸 뭘 이용해서? 제곱의 차를 이용합니다. 사실은 제곱의 차가 아니라 제곱을 이용합니다. 제곱하여 비교. 이렇게도 나옵니다. 제곱하여 비교하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제곱을 한 후에 차를 이용한다라고까지 정리가 되기는 해요. 최종적으로는. 예. 제곱하여 비교를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루트 15랑 4랑 누가 더 커요? 몰라요. 제곱해봐. 얘는 15, 얘는 16. 누가 더 크다고? 4가 더 크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곱하여 비교. 예제 3번. 자, 이그젬플 확인해 볼게요. 제곱근의 대소관계. 거기 색칠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는 루트 B보다 작다. 어느 조건 하에서? 둘 다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선생님,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저 3번 확인해 보세요. 3번.
그 밑에 있는 그 괄호 1번에 색칠되어 있는 거 제일 위에 렉처 위에 제곱근의 대조관계 1번,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1번 얘기한 거고요. 3번 보시면 A가 B보다 루트 값이 작으면 루트 A는 루트 B보다 마이너스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거. 음수 부분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고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곱근은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 반드시 뭐든 뭐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양수는 양수끼리 비교를 합니다. 거기 렉처에다가 한번 체크만 좀 해주십시오. 렉처에다가 그냥 별거 아닌데요. 음수는 음수끼리 양수는 양수끼리 대소를 비교합니다. 그럼 음수랑 양수랑은 대소 비교 안 하나요? 그걸 꼭 해야 하나요? 그쵸? 음수랑 양수는 그냥 보자마자 양수가 더 크구나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꼭 해야 하나요? 그죠? 자, 그럼 3-1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그젬플. 1번에 누가 더 커요? 오른쪽 왼쪽 큰 거. 오른쪽. 2번은 오른쪽 왼쪽? 왼쪽이 더 커요. 3번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더 커요. 제곱해봐요. 제곱하면 0.1의 제곱은 0.01이고요. 그죠? 오른쪽이 더 커요. 2번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더 커요. 5번은 오른쪽 왼쪽? 왼쪽이 더 커요. 6번은 오른쪽 왼쪽? 왼쪽이 더 커요. 그죠? 너무 빠르냐? 괜찮죠? 자, 크기가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음수 중에 제일 작은 거 누구?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그 0. 그리고 루트 15. 그 다음에 4. 3-3번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모두 구해보세요. 제곱하게 되면은 이거 생각해봐라. 루트 3부터 n이 루트 10이라고 했는데 얘를 바꿔서 어떻게 보라고? 3부터 n제곱 10이 될 수 있는 거. 제곱수 집어넣어서 3부터 10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수는 누구랑 누구? 2랑 3이죠. 2번도 마찬가지. 어떻게 풀라고? 제곱해버리면 뭐부터?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9까지. 즉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은 4, 5, 6, 7, 8. 4, 5, 6, 7, 8. 예제 3번의 답은? 1번. 요렇게 개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오늘도 한 바닥 만들었어요. 필요한 총 내용이었습니다. 일부러 안 지우고 모아놨어요. 자,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의 뜻이 뭐였다고요? 네, 제곱하여 어떤 수가 된다면 그 수를 다시 제곱하여 어떤 수가 된다면 그 수는 그 어떤 수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한다 했죠. 이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x제곱은 a 또는 x는 얼마? 루트 a 라고 표현해줍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곱근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루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확인하는 방법. 루트라는 게 빌어먹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빌어먹을 이름들 중에서 하필 이름이 뭐가 있어서 하필 이름이 제곱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해롭게 한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이거부터. A가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 2개. 0의 제곱근은 몇 개? 1개. 누구? 0.
음수의 제곱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그 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과 제곱근 그 수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다른 의미다. 자, 앞에 붙게 되면은 뭐? 기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몇 개를 써주고? 한 개만 써주고, 뒤에 그 제곱근이라는 말이 올 때는 성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몇 개를 써줘야 된다? 두 개를 다 써줘야 된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곱근의 성질, 가장 기본적인 거, 제곱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곱을 하면 그 루트 안에 있는 그놈이 나온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면 뭘 기억해라? 네,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면 요 둘이 만나서 절대값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단계를 거쳐서 서버루트하는 게 오답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어떤 멍충이들이 꼭 이런 자기 자신을 믿는 멍청이들이 이런 짓을 되게 많이 해요. 뭘 하냐면 아우 선생님 저 그거 굳이 절대값 안 쓰더라도 잘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꼭 보면은 오답률이 4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적어도 기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대값을 서버로 타시면 그걸 토대로 네, 실전에서는 많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마지막 배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라?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면 된다. 그래서 따지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를 이용하고 빼서 비교하고요. 두 번째는 뭐하고 그러니까 제곱해서 빼요. 결국에는. 이거는 근데 제곱하여 비교한다. 제곱해서 뺀다.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저 고등과정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이거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일부러. 자, 요 과정과 관련되지 않은 대소비교 세 가지 3종 세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예요? 첫 번째? 니네 이거 안 배우냐? 아. 정석 기준으로 수하에서 나오는구나. 수상에서는, 나오는데? 부등식이 있지 않나? 아니다. 헷갈려요. 그게 지금 수상에서 나왔는지 수하에서 나왔는지 헷갈려. 첫 번째는 뭐? 차. 두 번째는 뭐? 제곱의 차. 즉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면 a가 0보다 b보다 크고 a제곱 요거 그냥 똑같이 가는 거 있거든요. 말고 세 번째는 뭐? b요. 요 두 가지 과정은 둘 다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써먹을 수 있는 식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 B라고 하는 게 B분의 A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면 얘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뜻이고 B분의 A가 생각났다. 이거 수 상에 안 나온다. 이면 이건 A와 B가 서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B분의 A가 1보다 작으면 B가 더 큰 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B를 이용한 대소비교도 있습니다. 대소비교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부등호 방향이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고민할 거 없이 무조건 이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로 어떨 때 이용하느냐? 지수가 졸라 클 때. 지수값이 어마어마하게 클 때는 주로 이걸 이용하고요. 지수값이 그렇게 막 딱 제곱으로만 혹은 근호로만 좀 뭔가 복잡한 식으로 나와서 헷갈리게 생겼을 때는 제곱의 차를 주로 이용하고요. 아니면 그냥 일단 빼고 고민해요. 대소비교는요. 일단 빼서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슬슬 근호를 그러니까 여기 제곱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숫자들이 꽤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익혀지는 숫자들 또한 있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자, 나 지금 1부터 25까지 얘기할 수 있다. 손. 네, 제곱수 1부터 25까지 다 얘기할 수 있다. 손. 막힘없이 한 번에 쭈르륵. 이거 니네 2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 때문에도 필요해요.
뭐죠? 1, 4, 96, 25, 36, 49, 64, 81, 100, 121, 144. 줄 맞추고 있었어요. 169, 196, 225, 256, 289, 324, 361, 400, 441, 484, 529, 576, 625. 해서 다음 시간에 어떤 식으로 물어볼 거냐? 18의 제곱이 얼마라고? 라고 물어볼 겁니다. 아니면 뭐? 289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예정입니다. 에다가 추가로 하나 다시 쓸게요. 여러분들 내가 항상 강조하는 뭐, 거듭 제곱이야.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거,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128이 뭐라고요? 2의 7제곱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라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 46문제 뿐만 아니라 이것도 짚고 갈 거예요. 선생님, 그건 대체 왜 하나요? 안 해도 되는데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인 거랑 안 하고 있는 거랑 계산 속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내가 니네들 앞에서 온몸 비틀기 하면서 연산 안 하고 막 이렇게 숫자 써가지고 써두는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없냐? 니네는 아직 없나? 없으면 나중에 틈틈이 보여줄게요. 3, 9, 27, 81, 243, 729.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몇 개 없습니다. 5, 25, 125, 625, 3125. 몇 개 안 돼요. 6, 36, 216, 1296. 만만해요. 네, 하나만 더 쓰면 됩니다. 7, 49, 네, 343. 나 이 숫자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되게 소수처럼 생겼는데 소수가 아닌 수라서. 딱 보면 되게 소수처럼 생겼는데 이거 7의 세제곱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뭐 12의 거듭제곱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통해서 뭘 계산할 수 있게 되냐면 108이 뭐게? 6의 제곱 곱하기 3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곱수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 그건 또 뭔 소리예요? 그 108이라고 하는 애를 제곱수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니네 제곱수 계산해보니까,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대충 알잖아요. 그죠?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 75라고 하는 거는 뭐야? 25 곱하기 3이죠. 이런 식으로 제곱수 곱하기 어떤 수, 제곱수 곱하기 어떤 수, 제곱수 곱하기 어떤 수라고 표현을 하려면 적어도 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나오는 숫자 중에서 가끔 이런 거 있어요. 그럼 288이 뭐라고? 288이 뭐라고? 144 곱하기 2요. 응, 144 곱하기 2요. 요렇게. 그죠? 192가 뭐라고?
64 곱하기 3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니네들 2학년 2학기 때는 실전이잖아요. 특히 피타고라스의 수 같은 경우에는. 피타고라스의 수 3대 4대 5라고 할 필요 없이 왜요? 여기 9 더하기 16은 25니까요. 그죠? 6대 8대 10 같은 경우도 뭐예요? 36 더하기 64는 100이니까요. 6대 8대 12죠. 5대 12대 13 같은 경우는 뭐예요? 25 더하기 12, 144는 얼마? 169. 이렇게 한 번에 나오죠. 8대 15대 17이라고 하는 거 64 더하기 15는 얼마? 225는 얼마? 0차. 289 얼마? 17. 8대 15대 17. 그다음에 7대 24대 25, 49, 520, 576, 625에서 576 빼면은 49 나와요. 그래서 7대 24대 25 같은 피타고라스의 수도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그것도 있는데 몇 대? 잠깐만. 41이 뭐지? 1681인가? 맞지? 그래서 이거 9대 40대 41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나오는 수라서 9, 81, 40, 1600 더하면 1681 제곱수로서 써먹을 수 있긴 하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수를 제외한 그 이제 격자점, 정수 범위에 있는 그런 거 외에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 다양한 그런 피타고라스의 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격자점에다가 표시하고 뭘 하고 해서 그거를 뭐 소수점까지 찾고 뭘 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저기 뭐야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거에서 프랙탈 구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미안해요. 미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는 어디까지요? 23번까지요. B1 교재에 대해서 23번까지. 그럼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첫 번째, 개념 정리요. 복습이라고 했죠? 그냥 복습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거를 적어도 내가 지금 이 수업을 들은 이 순간에는 당장 한 30분, 1시간 정도 준비해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본인만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라. 이거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정승재 씨가 한 말입니다. 정승재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나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내가 한 번에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맥혀서 이거 정승재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가져가야 그리고 그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도 그래서 내가 공부한 그 개념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데 라는 거를 지금 기본 교재에서 연결고리를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심화를 나가고 그래야 이후 과정을 나가더라도 그걸 안 까먹고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즌 첫날 수업 시작했고요. 아마 다음 수요일쯤에는 특강 확정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안내 메시지 갈 겁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재 노트 몇 번 챙겨오라고? 네. 그래서 노트까지 챙기고 숙제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서 아니야 일어나지 마. 수업은 마무리하고 촬영은 여기서 끊을 테니까 숙제하다가 종치면 움직입시다. 꺼내지 마. 숙제.